자,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47페이지를 지금 우리가 보면은 두 개의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한테 나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치하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가 있어? 조금 특별하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특별하게 만날 수 있어? 수직이 되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조금, 이 수직되는 거 정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두 직선에 그렇다면은 평행과 수직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또 살짝 보시면은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면 돼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히 y절편이 어때야 돼?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기울기는 무조건 동일하셔야 돼요. 하지만 y절편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렇죠? 일치하려면은 다 똑같으면 일치하겠죠. 그리고 두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특별한 어떤 수직인 조건이 되려면은 하나밖에 없죠. 기울기의 곱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합니다. 라는 거.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 했죠, 이거.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뭐 증명들이 있지만 뭐 보면서 이걸 외워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형태고요. 자, 그 한 장을 넘어가서 48페이지를 보면은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주면 너무 좋아. 그치?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주면 너무 행복해. 왜? 보자마자 기울기와 y절편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준다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헷갈리면은 그냥 무조건 바꾸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일단은 외워서 푸는 게 맞지만 헷갈리면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좀 보시면은 평행하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는 똑같죠.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형태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는 자, 평행하려면은 자, 요 비율이 똑같으면 돼. 요 x 앞에 개수들의 a'는 a와 b'는 b가 똑같으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를 이항시켜가지고 b분의 a 이런 식으로 나눌 거니까. 알겠죠? 그 비율이 좀 똑같아야 되는데 y절편의 비율까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c의 비율까지 똑같으면은 y절편이 아니라 그 c의 비율까지 지금 똑같으면 완전 일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은데 이 C'분의 C의 이 형태랑은 값이 달라야 된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일치할 때는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려면은 그냥 요 기울기의 비율이 다르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그냥 다르시기만 하면 무조건 될 거고요. 요거는 좀 밑줄 치고 외울까요? 수직이 됐을 때는 A랑 A' 그리고 B, B'을 더했을 때 자, 요게 0 자체가 됩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근데 되게 자주 까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줬을 때 수직일 때만 쓰기 때문에 많이 까먹고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로 바꾸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이미 외우고 있죠? 기울기의 곱이 -1. 그래서 헷갈리면은 이렇게 바꿔서 외우셔도 바꿔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푸는지 좀 받고 넘어가서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쉬워요, 여기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직선의 이제 평행과 수직 조건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미 아까 위에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a분의 1과 a 플러스 2분의 a는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절대로 누구랑은 2분의 1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평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a 플러스 2는 a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데 그래서 2, 1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좀 주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a는 2거나
또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는데 A가 2면 2분의 1이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2는 안 되겠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두 직선이 지금 수직일 때 2번을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A랑 A 프라임,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 X 앞에 개수 두 개를 곱하시고요. 더하기 Y 앞에 개수 두 개를 곱한 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라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A제곱 플러스 3A가 0 자체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또는 0인데 A는 절대 0이 아니라고 해서 2번에서 줬기 때문에 너는 탈락이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개수들이 복잡해 있을 때는 이게 편합니다. Y는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긴 하겠죠. 알겠니? 자,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 한 직선에 이제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보는 건데, 자, 봅시다.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하니까 요걸 가지고 뭘 준 거야? 기울기를 준 거죠. 그렇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4-2분의 3 플러스 1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4,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고요. x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4,0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쓰면 되죠. 1번의 답은 y-0은 2에 x-4.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럼 y는 2x-8. 바로 나오죠. 자, 2번을 또 우리가 보면은 요거에 지금 수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수직인 거를 우리가 체크할 때 가장 편리한 건 뭐야?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제일 편리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주셔야겠죠? 이번은 그래서 2y는 3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2분의 3x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기울기가. 답은 또 나왔죠?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y-2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이건 기억나니? 기억나?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숙제를 했어야지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또다시 답이 되겠죠. 자,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어떤 방정식이 나와요. 자, 주어진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럼 뭐겠어?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수직이다. 이걸 당연히 쓰는 얘기가 딱 알맞게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요거다 니까 X의 개수 1로 맞춰가지고 AB 구하자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B의 중점은 몇이야? 중점 자체는 둘이 더한 다음에 1로 나누시고 2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네. 그쵸? 얘를 지나면서 저 AB가 수직이니까 AB의 기울기는 몇이죠? 3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이게 마이너스 2 자체가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친구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 지나야 되니까 y 플러스 1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나오게 되고 자 나는 x의 개수가 1이 되고 싶은 거니까 2를 곱하고 문제 푸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되고 넘어오시면은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와 마삼이고 둘이 곱하시면은 6 자체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밑에 한번 또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 주어져 있는 세 직선의 이제 이거는 위치 관계입니다. 자, 세 직선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평행할 때, 두 개가 평행할 때, 세 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야? 그냥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때겠죠. 그쵸?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지? 그쵸? 보통 이런 특별한 어떤 친구들을 아마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주어져 있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래. 근데 잘 봐봐.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는데 두 개의 기울기가 일단 달라요. 맞아? 다르기 때문에 이 세 직선이 평행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주면 세 개 다 미지수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두 개는 주는데 그 두 개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렇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되면 안 만들어지죠.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되겠죠.
한 점에서도 이렇게 지금 만나면 절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거고요. 자, 우리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바꿀까요? 그래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고, 넘기시면 ky는 5x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으니까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그렇죠? 1번을 보면은 어떻게 돼?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k분의 5가 1이거나 마일이면 돼. 맞아? 그래서 k는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얘와 얘의 교점을 얘가 지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교점을 먼저 찾으면 되죠. 두 직선에. 그러면 x는 1이 되고 y도 1이 되죠. 그래서 1,1을 얘가 지나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건 분순이가 불편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1,1을 집어넣으면은 k는 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그냥 써주시면 답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개가 평행할 때, 두 개가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특별한 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요걸 되게 자주 빼먹거든.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또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 몇 페이지야? 56페이지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별표를 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두 개? 세 개? 세 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점과 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 어떠한 직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 밖에서 그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 즉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내리잖아. 그랬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이 D가 주어져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라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자, 어떤 P의 X, 요걸 이제 우리가 P, X1, Y1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시고,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로 가정을 하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걸 때 이렇게 바꿔서 써야 돼요. 무조건. 그 MX 플러스 N 이 형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이 D라고 하는 거리는 각각 X 앞에 개수와 Y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신 다음에 루트를 씌워. 그리고 이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그리고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은 이게 주어지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뜻하게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고, 원리는 여기 밑에 그 나와 있는 증명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수직인 거 이용하고, 요거 x2, y2라고 잡으셔가지고, 뭐 대입한 것도 이용하고 해서 계산을 쭉쭉쭉 하면 이렇게 지금 나와요 라는 건데,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니가 메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공식을 당연히 뭐 하셔야겠어? 이 거리 공식을 우리는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밑에 거는 그냥 뭐 00 집어넣는 거니까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입니다. 알겠죠? 지금 외울 게 또 생겼죠? 아까도 있었고 지금 또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밑에서 보면은, 자, 요거 말고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고 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그냥 0이에요. 만나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이 평행할 때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그쵸? 그럼 당연히 얘도 수직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를 구하나 다 똑같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임의 이 두 개의 직선 중에서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신 다음에, 그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그때 이 점은 당연히 어떤 점을 구해야지 좋겠어? 편한 점, 구하기 쉬운 점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보통 x나 y 중에 하나가 0인 점을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알겠니?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형태들이니까 자, 우리 보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자,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제는 당연히 좀 치사해요. 그렇죠? 아까는 막 기울기가 중요할 때는 이렇게 줄때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얘가 필요한 이 ax 플러스 b와 이 형태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꾸셔야 돼. 그치? 4 곱하시면은 4y는 3x 플러스 2k가 되고 넘어옵시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 이 직선과 2,3 사이의 거리 구해라 라는 문제죠. 그쵸? 그러면은 개수들 9, 16, 루트 분의 2, 3은 6, 3,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k가 있는데 이거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 2라고. 그쵸? 그럼 얘가 5죠? 그쵸? 곱하시면은 자 이제 2k 마이너스 6 절대값 씌운 게 10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뭐가 되죠, 답은? 봐봐. 그럼 2k 마이너스 6이 10일 수도 있고요. 그치? 또는 2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넘기시면은 k는 이제 얘는 8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우리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봐봐. 당연히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구했는데, 그럼 한 점을 구하셔서 점직선을 쓰면 되거든? 그럼 k 말고 이쪽에서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 당연히 뭘 구하면 돼? 구하기 편한 거. 그러니까 딱 y는 이렇게 나오면 편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그냥. 그럼 y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랑 그 0,5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2루트 5라는 거야, 무조건. 여기까지 되니? 그렇기 때문에 4 더하기 1 루트 분의 0 넣고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2루트 5 이렇게 지금 됩니다. 아까도 똑같죠? 절대값 k 마이너스 5가 10 자체가 돼야 되는 거고 k 값은 이제 1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죠? 자,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죠? 자, 이번에는 봐봐. 주어진 삼각형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세요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봐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저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주어지니? 자, 우리가 대략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간단하게 우리가 딱 한번 그려봤을 때 A가 2,5, B가 마이너스 3,2, 그리고 C가 1, 마이너스 4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결국에? 그러면은 내가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높이라고 잡으면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밑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구하시면은 뭐가 일어나요? 1 빼기 3의 제곱 16 더하기 요거는 36인가요? 그쵸? 그 루트를 씌운 친구가 지금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러면 이 높이는 점직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우리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죠? 구하면은 일단 이 직선 먼저 구해야겠다.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한분 BC의 기울기 자체는 4분의 마이너스 4에서 이 밑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우리가 기울기 자체가 나오는 거고 얘랑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쵸? 요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예로 합시다.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마이너스 1 자체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2 곱해주시면은 2y 플러스 8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넘깁시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고 그쵸? 점은 2,5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점직선을 구하시면 어떻게 돼? 따라서 9, 4 루트 분의 6, 15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그 얘가 루트 13분의 21이라는 게 높이가 됩니다. 그쵸? 그럼 넓이 구해볼까요?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게 이제 52, 13 곱하기 4죠. 그쵸? 그래서 2루트 13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2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점의 좌표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힘들었었잖아. 그때 이렇게 점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자, 우리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잠깐 제가 같이 볼까요? 자, 도형 문제에서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뭐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삼각형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어디를 풀고 있는지 감이 와. 알겠지? 이건 습관을 계속 들이세요. 그려놔야지 그림이 편하고, 간단히 그릴래, 정확히 그릴래는 선택이고요. 알겠죠? 자, 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점직선을 쓸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냥 간단히 일단은 써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신 후에 요거 그냥 구하시면 무난하게 이게 편하겠다. 이게 편하겠죠? 이렇게 높이 찾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죠. 0,0이나 2,2 지나니까. 그렇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자체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요 거리가 이제 2루트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좀 나오게 되니까, 자, x-y는 0과 이제 마이너스 3,6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 루트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절대가. 그쵸? 답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9인가요? 이렇게. 그쵸? 그럼 답은 9가 됩니다. 이런 식의 풀이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하겠지만, 근데 얘들아,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이 점직선을 쓰는 방법은 근데 3순위야. 세 번째 순위야. 사실 더 쉬운 방법 2가지가 있고요. 쉬운 방법 1가지는 이미 배웠죠. 어떤 거였어? 어떤 거였니? 이 답 9였으니까 이걸로 갈까요? 어떤 거였어? 정확히 그리면 조금 되게 쉬워지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0,0 찍으시고 2,2 찍고, 그쵸? 마이너스 3,6을 이렇게 찍고 정확하게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그쵸? 어떤 게 가능했어? 요 사각형을 찾아서 삼각형 3개 빼는 게 가능했죠. 그쵸? 5, 6에 30에서 요거는 3이죠. 3, 6, 18. 9 빼면 되고, 빼기 2, 2, 4. 그러니까 2 빼면 되고, 빼기 요게 이제 2부터 6까지니까 4, 이게 5죠. 그러니까 10 딱 빼면 정답은 9가 되겠네요. 요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너네가 편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게 풀 때 어떻게 되면 좀 불편해? 분수들, 유리수 형태 나면 불편하죠. 그렇게 하면 이거 쓰는 거 불편하고, 좀 이따가 배울 2번째 풀이를 쓰는 게 좀 더 편리할 겁니다. 아니다. 2번째도 불편하겠다. 막 분수 형태 했을 때는 이게 좀 더 편하겠네요. 점직선이 지금 편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풀 거고, 2번째 방법은 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볼게요. 좀 이따가. 자,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요거는 직선에서 자추의 방정식이 한 예시예요. 자, 우리 평면좌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기억이 나죠? 그쵸? 자추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쵸? 그때 어떻게 풀었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게 자추의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 틀이 이거였어요.
구하는 점을 xy라고 두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스텝은 모르는 점을 a, b라고 두자, 요거였죠. 요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 라인에서는 자, 구하는 걸 xy, 모르는 점 a,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뭐 하셔야 돼? 간단히라도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한글을 읽고. 자, 두 직선에 이루는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하래요. 가직선이 있는데, 그쵸? 내가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고 있어. 그쵸? 그럼 이 초록색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내가 어떤 하나 구하는 점을 구하셔서 이 구하는 점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 자, 근데 가계이등분선에서 어떤 게 지금 성립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드시 일치합니다. 이거는. 그쵸? 왜? 이거랑 직각, 이건 공통이니까 RHA 합동이 돼요. 두 개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x-y-1은 0이고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자, 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은 4 더하기 1 루트 분의, 자, 2x-y-1의 절대값입니다. 얘가 뭐가 똑같아야 돼? 1 더하기 4 루트 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쵸? 그러면은, 자, 요건 날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값 2x-y-1과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몇 개로 쪼개지냐면은 2개로 나와요. 왜냐면은 봐봐. 둘 다 같은 부호일 때, 그리고 하나만 다른 부호일 때. 그래서 같은 부호다 그러면은 1번 2x-y-1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플러스일 때도 이렇게 나오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식입니다. 결국 하나 나오겠죠. 여기 같은 부호일 때. 이해되니? 그래서 넘기시면은 뭐가 되겠네? x 마이너스 3y는 0. 요거 하나와, 두 번째는 다른 부호야. 그러면은 2x-y-1은 여기다가 한쪽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넘기시면은 3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몇 개야?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왜 2개죠? 어디 이쪽 가게일 수도 있잖아. 이 주황 색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는 점을 이걸로 잡았는데 추가적인 모르는 점이 없으니까 그건 냅두시고 이걸로만 관계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마지막 형태가 될 텐데, 자, 이 한 꼭지점이 원점인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냐면은, 자, 요거는 얘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 공식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주세요. 신발끈 정리라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이겁니다. 그 밑에 증명이 지금 잘 나와 있는데, 자,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의 이제 높이 점직선을 우리가 써보면은 제일 마지막 결론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와요 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왜 신발끈, 점직선을 그냥 썼던 이걸 하는 건데, 자, 이게 왜 신발끈 정리냐면은, 이게 점이 이렇게 x1, y1, x2, y2, x3, y3일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그냥 생으로 외워하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발끈 정리라는 형태고요. 사실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이 정리 자체는 이제 모든 다각형을 구할 때 쓸 수 있게 됩니다. 삼각형, 사각형 다 쓸 수 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삼각형까지만 나오니까 신발끈 정리가 있어요! 까지만 외워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x1, y1, 그리고 x2, y2, 자, x3, y3라는 친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2분의 1에 그래서 자,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셔서 x1, y1을 이렇게 세로로 써. 그리고 x2, y2, x3, y3, x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걸 한 번 더 씁니다. x1, y1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나서 보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번이야. 이렇게 이게 1번 그리고 이렇게 초록 색깔이 2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2분의 1에 자, 절대값을 씌우고 넓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이거끼리 곱한 거를 더해요.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을 더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뒤에 초록 색깔은 뺄 거야. 빼기 자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요거를 지금 우리가 빼시면은 이게 무조건 넓이가 돼요 라는 공식이에요. 근데 요 모양이 신발끈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신발끈 정리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알겠니?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쓰면은 굳이 외우기도 힘들기도 하고 굳이 그 뭐라 그럴까 점직선과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복잡하니까. 근데 어떨 때 되게 강력해지냐면은 우리 뒤쪽에서 배우는 도형의 이동 파트랑 했을 때 되게 강력해지는데 자,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뭘로 바꾸냐면은 원점으로 바꿨을 때 강력해져요. 그 원리를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를 0,0 x1, y1 x2, y2라고 지금 우리가 써보잖아.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에 00을 제일 앞에 넣는 순간 x1, y1, x2, y2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2분의 1에 잘 봐봐. 이렇게 절대값이죠. 이렇게 곱하면 0이야. 그쵸? 이렇게 곱하면은 x1, y2 맞아?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은 빼기 x2, y1 이렇게 곱해도 0이니까 이걸로 끝나요. 그거 엄청 간단해지지? 그랬을 때 되게 강력한 공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푸는 법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 공식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값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요겁니다. 그 좌표평면이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합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삼각형 3개를 빼는 게 제일 편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발끈 형식이 됩니다. 이 신발끈 정리가 편리해요. 자, 한쪽을 0,0으로 만드는 순간 엄청 편리한 친구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쪽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치면 굳이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라 라는 그런 조건을 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더 쉽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게 좀 복잡하니까 얘는 좀 적어 두시는 걸 추천할게요. 알겠죠? 적어 주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운다는 거. 알겠죠? 얘 외워야 돼. 이게 있을 때 되게 쉬워지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썼을 때 쉬워지는 파트 형태들이.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주로 이제 한 점을 0,0으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을 지금 우리가 할 테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 빈칸에 좀 적어 주시고요. 다 적고 135번 한번 풀어봅시다. 뭐 푸는 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